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세 번째 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다섯 번째 챕터 서비스 개념에 관한 응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읽고 듣고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읽고 듣고 말하기 쓰기가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점에 대한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일 뿐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각각의 초점을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화시켜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쓰기는 창작 아카데미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도서관이 성장하고 변해야 한다 했을 때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맥락은 지식자원, 매체에 상관없는 지식자원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실은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나온 속에서는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전제되는 것이고 생산과 제공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 가장 취약한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쓰기가 결국 말하기와 묶여 있다는 얘기, 공연과 전시와 강연 이런 것들 역시 쓰기의 연장선상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와 쓰기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쓰기는 그것을 우리가 읽기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정교한 가공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공 작업은 결국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이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기가 쓰는 스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쓰기의 대상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는 결국 향토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향토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토 지식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끼리는 늘 일상에 있는 일들이지만 이게 딱 해외에 나가면 특이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해리포터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늘상 들려왔던 이런저런 신화, 설화, 전설 속에 나왔던 얘기들을 긁어 모아서 책자를 만드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지역사회에 사라져가는 그런 생각들을, 사고들을, 얘기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 정리가 결국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필터링 되어지는, 한번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나의 자서전이 되었던, 내가 쓰는 시, 소설이 되었던 전부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작업.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전부 각자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자기가 성장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쓰기는 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작업이고 이걸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축적해가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결국 박물관 같은 궁극에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도서관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실에 필요한 지식자원을 제공해주는 것이 역할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축적되어지는 효과를 만들게 되고 그 효과가 결국 도서관을 오래된 장서로 박물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100년 전, 200년 전의 책도 끄집어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하면 오래된 책을 구입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오래된 책을 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나온 책을 구입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책들이 남겨지도록 하는 얘기를 하죠. 필요 없는 것들은 폐기하고 속아내고 필요한 것들은 보존을 통해서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이 이 지역의 사상으로 이 지역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을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지금도 보면 여기저기서 도서관이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어르신 글쓰기, 자서전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죠. 근데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각자 책을 만드는 일에 그냥 그런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좀 보듬어주는 형식의 일들로 그친다면 도서관이 절대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마감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글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서관이 자원을, 지식 자원을 챙길 때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챙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거나 챙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막 만들어진 지식 자원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르신 글쓰기 자서전 만들기 한다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나도 해보고 싶소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왔고 자기 일생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 편집과 출판을 담당한 전문가가 와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책자까지 만들게끔 다 지원을 해줬는데 정작 사서 선생님 관심이 없죠. 이건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이 프로그램 운영해줬으니까 당신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마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느 도서관에서 그 책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받아서 도서관의 자원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발전이라고 봅니다만 책을 등록하면 우리가 신간 안내를 하듯이 지금 도서관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읽기에서도 말했듯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문헌정박을 배울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간콘에 대한 새로 나온 책들을 따로 모아서 소개를 한다. 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야. 우리 100만 권, 200만 권을 갖고 있어. 그런 도서관이 10,000권의 책을 샀습니다. 우리. 100만 권, 200만 권 속에 10,000권의 책이 분류순으로 쫙 들어갑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도서관장을 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이 모두 다 밖에 나와 있을 이유가 있니? 없잖아. 그럼 책을 속관해서 들어가자. 그때가 94년 5년도였습니다. 1994, 5년도에 제가 도서관 부관장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엄청 사서과장님들하고 엄청 입씨름을 해가면서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자 생각해봐라. 그 많은 책이 나와 있으면 새 책이 들어가도 보이지도 않고 새 책 코너를 만들면 몇 개월간 보존할래. 대학 도서관 책을 사기 엄청 많이 사댄다. 그 책들을 새 책 신간 코너에 넣더라도 신간 코너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책들은 전부 묻혀버리고 들어갔는데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알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과외의 일이 되니까 사서 선생님은 난감해하고 차마 시키진 못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책을 빼자. 그게 1995년도입니다.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1990년 이전의 책을 다 빼자. 너 미쳤냐? 도서관이 책 없이 어떻게 이 장사를 하라는 얘기냐. 90년 이전의 책을 빼고 나면 기껏해도 몇십만 권? 몇십만 권이 뭡니까? 한 10만 권 정도나 남을 텐데 나머지를 전부 다 폐가서가로 만들자고? 그게 어떠냐. 그리고 해마다 새 책은 쌓여가고 오래된 책은 빼내고 이렇게 하자. 그럼 새 책과 오래된 책의 기준이 뭐니?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오래된 책이고 어떤 것이 새 책이냐를 구별짓는 방법은 도서관에서는 유형서에다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얼마나 그 책이 많이 이용되어지느냐, 이용 패턴을 조사하는 거다. 전산화를 막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자. 그걸 거기다 도입하자. 근데 아쉽게도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가 중심되고 서울대학교가 주관해가면서 전국의 도서관들 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넣고 싶어도 지역대학에서는 발언권도 없고 그럴 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은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검색해서 책을 등록하고 자산 관리를 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조금씩 달라지곤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달라진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던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의 유용성이 높은 책들은 오래 가고 그때 또 나왔던 얘기는 야 인문학 서적들은 오래돼도 필요한 책들이 많아서 그래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걸 기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90년이라는 날짜로 못을 박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찾는 책들은 서서히 끄집어내고 찾지 않은 책들은 빼가면서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나누면 한 시간 10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서는 엄청 반대해서 결국 타협을 어떻게 봤냐면 1985년으로 갔어요. 1985년 이전 책을 전부 폐가로 놓고 85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의 책들만 꺼내놓자. 엄청난 책이 서가로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엄청난 책이 밖에 나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면 일이 탁탁 손털고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시작이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래된 유용한 책들은 끄집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책들은 넣고 하는 작업이 해마다 시대대로 반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넉놓고 있다가 오래된 책은 여전히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폐가에서 끄집어다 이용시키고 여전히 폐가에다 집어넣고 있고 이용되지 않은 책이라도 85년 이후의 책들은 여전히 여기 놓여있고 그래서 몇 번 제가 불평을 얘기했더니 이후에 몇 번 작업을 했다지만 그 작업이 기준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왜 이 얘기를 쓰게 사냐면 그런 책들이 자서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서전을 이용시키겠다는 욕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책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작가를 소개하는 작업이거든.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책을 10분이 와서 썼다고 하면 10분의 작가가 와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10분의 작가에 대해서 도서관이 보여줬던 행태가 뭐지? 이라고 보면 그냥 인문학 교실, 창작 교실에 와서 이 양반들이 앉아서 그냥 글을 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책문이 덜썩 간단한 편집 형태를 취하고 책문이 툭 튀어나온 거로 끝. 최소한 그 1년 동안이라도 그 작가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인터뷰를 따기도 하고 그런 소품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 저기 10분의 선생님이 지금 이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 그래서 필요하다면 에피소드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나도 그 동네 살아봤어. 그래서 그런 줄거리들이라는 것도 조금씩 흘려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책이나 한번 봐야겠다. 그럼 자서전을 어떻게 쓸 거니? 굉장히 다양한 자서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자서전을 어떻게 쓸 거니에 대해서 도서관이 목적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접근했느냐. 편집자 선생님 없고 편집자 선생님은 그냥 책 쓰는 기계적인 일에 이 사람들이 글을 쓰게끔 하고 편지만 받겠죠. 뭐 센텐스를 만드는 법, 문장을 만드는 법, 뭐 챕터를 만드는 법, 뭐 문법에 대한 얘기, 철자에 대한 얘기. 그러다 보니까 책이 나와도 해마다 그 프로그램을 반복해도 그런 책들이 재구실을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거죠. 아마 또 몇 년 지나면 오래된 책이라고 저는 폐기를 하거나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쓰기에 대한 얘기는 늘 얘기지만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다고 하듯이 쓰기에 대한 얘기는 그냥 써가 아니라 무엇을 쓸 건지부터 시작해서 쓰는 전 과정이 소통되고 열린 공간에서 알려주는 공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출판사들이 제대로 출판 작업을 하려면
그 책을 마케팅, 파는 작업들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보면은 출판업자들이 책을 팔 때는 작가가 책을 낸 다음에야 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작가분들이 일정 시간을 잘 못 맞출 수도 있고 소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책을 시리즈로 내고 싶어 하죠. 왜? 1편이 나가면 여기에 홍보를 통해서 2편, 3편에 대한 기대치를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자를 구하기가 쉬울 테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작가를 소개하고 책을 소개해서 팔리게끔 하고 서점의 매대를 장악함으로써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만, 도서관에서는, 제가 볼 때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그 말하기처럼 작가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 작가가 성장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지역 작가요. 우리가 그 웹툰 같은 것들, 웹에서 카툰을 쓰거나 카툰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어떤 형태든 간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알려졌을 때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독자를 확보해가는 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너무 그 심해지면 독자에 휘둘려지는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 그런 작가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노인네들의, 그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열람 공간 한쪽에다 그런 공방들을 만들어서 작가방들을 만들어주는. 제가 보스턴에 있는 공공도서관 제1호 도서관에 가보면, 제가 그분 성함을 함부로 말하기가 잘못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 없어서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분의 공방이, 그러니까 작가니까 글 쓰는 공간을 이렇게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유리문 딱 달아놓고, 유리문 안에, 밖에서 쳐다보는데 안에는 책상이 놓여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집필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 쫙 놓여서 그 양반이 글 쓰던 시절의 모습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가끔 보면 그 문학관에서 보여주는 장면들 같은 것들 도서관 한쪽 코너에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상징성이죠. 우리 도서관도 10년, 20년, 100년 가다 보면 그런 작가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작가의 그런 공간을 기념비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 도서관, 이 지역사회가 배출한 작가들에 대한 흉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약간 소품적인 박물관적 역할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시간과 소통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적 행동들인데, 그래서 쓰기를 장려하는 방법들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에 책임감도 심어줄 수 있고, 쓰고 있는 것들을 지역사회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처럼 어르신 자서전 같은 경우는 그 자서전이 그냥 괜히 하고 있는 그냥 습작 같은 작업이 아니라 진지하게 매달릴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이 지역사회, 이 향토 자원들을 얼마나 잘 살려낼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을 섭외하고 모셔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나 신청했다고 아무나 기회를 주고 미달이라고 그냥 받은 대로 다 해서 끝나고 나면 그냥 행사 하나 끝나서 내년에 또 다른 행사 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글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글 쓸 수 있고 그 글이 발표될 수 있는, 심지어 도서관이 개관을 할 때, 어느 도서관 개관할 때 한번 가봤더니 벽에 이런 타일들에 도자기처럼 그림을 전부 구워서 만들어서 붙여놨더라고요. 저 그림이 뭐니? 이 도서관을 이용했던 어린이들이 도서관이 개관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려주는 그림들이랍니다. 그런 그림들 쫙. 도서관이 내 거라는, 우리 도서관, 내 도서관이라는 느낌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거기엔 자발적으로 그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홍보할 수도 있는, 홍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이 끼웃끼웃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도서관을 찾아가는, 내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의 역할은 동기를 보여주고 내적 동기를 끄집어내서 행동을 옮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리터러스를 심어주고 그 확장선상에서 그분들이 기꺼이 와서 자원봉사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이야기하다를 마감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저러한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그럼 어떤 공간을 우리가 생산해내야 하고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